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웠는데 저는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저에게 돌팔매질을 하기 전에 제 사연부터 좀 들어주세요. 2년 전 가을 67세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병원비 정산하셔야 해요. 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여러 카드로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통장에 돈도 얼마 없는데 큰일이네. 퇴직금과 모아둔 적금은 2년 동안의 병원 생활로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나를 아껴주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남편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77cm에 70kg 가까이 되었던 남편의 건강했던 체구는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몰골로 하루 종일 병원 신세만 지게 되었습니다. 베풀기 좋아하는 성격 탓에 남편 주위에는 친구 선후배들이 항상 그득했으며 당연히 바깥 음식과 술자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이다 남편은 타고난 자신의 체질적 건강만 믿고 몸을 돌보지 않았으니 늙음하게 병원 신세는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죠.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자 처음 몇 달 동안은 병실 문이 닳도록 병문안 오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원 시간이 길어지자 차츰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 저 혼자였습니다. 2년 가까이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병간호에 사실 제 몸과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였습니다. 이대로 그냥 죽치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65세, 처음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 저희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이 힘들어서 젊은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제가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연세가 있으셔서 음식 나르고 홀에서 일하시기에는 좀. 네, 알겠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죠. 한숨만 쉬며 지내던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눈이 이렇게 늙어 보여서 그런가. 처진 눈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나 봐.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가 한국 방문길에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처진 눈 쌍꺼풀 수술 때문인지 5살은 더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병원 근처 쌍꺼풀 수술할 곳을 수소문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간단한 쌍꺼풀 수술이니 걱정 마세요. 회복도 빠를 겁니다. 시집간 딸아이한테만 사실대로 말하고 수술 후 며칠간 남편 병실을 돌보라 일러뒀습니다. 붓기가 어느 정도 수그러지자 나는 수술 자국을 가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습니다. 저기 봐. 남편은 아픈데 저렇게 꾸미고 다니네. 그러게 요즘 수상해. 매일 선글라스 쓰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수근거림은 이미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40년 함께한 부부 사이에도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요? 매일 선글라스는 왜 쓰고? 다들 그러더라고. 당신이 이상하게 변했다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남편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병이 더 깊어질까봐 쉽사리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눈 주위 붓기가 다 빠져 선글라스를 벗자 남편의 오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누망이 났나? 늦바람이 들었나? 얼굴 그렇게 뜯어 고치고 어딜 싸 돌아다니다 오는 거야? 병실에만 누워있으니 내가 남편으로 안 보여? 그렇게 다감했던 남편이었는데 오랜 병실 생활은 남편의 성격마저 포악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창피하게 사람들 있는 데서 왜 이래요? 나중에 내가 다 말할 테니 이상한 상상이나 좀 하지 마요. 수술까지 했는데 일할 곳을 못 찾으면 어쩌나 불안불안했었는데 다행히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간지 구인 광고란에 나이 불문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 환영 일한 광고를 보고 전화 인터뷰 후 당장 달려갔습니다.
연세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라진 인상 덕분일까요? 마침내 저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던 날 남편을 위해 속옷 한 세트를 사서 식당 사장님과 함께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 여사님께서 우리 집에 같이 일하고부터 식당 매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 고맙다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빨리 나으셔서 우리 식당에 맛있는 것도 좀 드시러 오고 하세요. 식당 사장님이 돌아가고 난 뒤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무도 안 써주길래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려고 쌍꺼풀 했어요. 그제서 내가 늙음하게 쌍꺼풀 수술을 해야만 했던 이유를 알게 된 남편은 미안함 때문인지 옆으로 돌아누워 허연 벽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 나 먹여 살린다고 고생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 역할을 할 테니 당신은 돈 걱정 말고 병이나 나을 생각해요. 남편의 눈에 그렁그렁 고여있는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오해해서 미안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온 세월이 40년인데 이 정도쯤이야. 그래요. 사랑은 때론 선글라스 뒤에 숨기도 하고 주름진 눈가를 바꾸기도 하나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그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 식당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변함없이 할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노부부의 모습.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40년이란 세월이 만들어낸 사랑은 그렇게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사랑은 나이 들매 흔적마저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가 봅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